네, 위클리 부동산 수첩의 진행을 맡은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뭐 각설하고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둔촌주공으로 갈 건데 사실 여기를 저희가 첫 주차 촬영 때 갔었어요. 근데 또 간 이유가 여기가 지금 공사가 다시 중단됐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중단은 아니고 여기가 이제 그 레미콘 타설이 멈춘 거고요. 이제 마감 공사 같은 거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지금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 화물연대 파업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업을 한 지가 좀 일주일이 넘었는데 24일부터 시작을 했죠. 물성을 가진 그런 물류로 이동해야 될 것들이 다 막혔습니다. 시멘트 레미콘이 되겠고 그런 이 재료들은 건설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배송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중단이 됐고요. 수치로 따지면은 이게 이제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200개 정도의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가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고 해요.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실 때는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점점 피해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뭐 제가 계속 하시죠. 네. 개인적으로 작년에 그 분양받은 단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지금 공사 중이다가 원래 멈췄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재개를 한다고 하다가 지금 또 이 파업 때문에 다시 중단되고 이 기약을 할 수 없다고 또 하더라고요. 네. 그 마음고생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물연대와 정부 간의 그 협상이 잘 풀려야 되는데 이제 그럴 것 같지가 않고 계속 강대강 국면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곳뿐만 아니고 LH든 민간 건설사가 시행을 한 데든 간에 지금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시공이 좀 늦어지고 그러면서 입주일까지 연기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월이 아마 입주 예정일일 거예요. 이번 사태로 인해 더 입주일이 뭐 연기가 되냐? 그건 아직 몰라요. 현재로서는 현대건설 쪽에서 이게 아직까지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입주일 연기는 아직은 아니다. 이 파업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이 궁금한 부분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입주일이 지연이 되고 들어갈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 보상은 누가 하냐? 누가 보상을 한다라고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입주일이 연기가 되게 되면은 입주 예정자들이 이자를 더 내야 돼요. 입주일이 뒤로 밀리게 되면은. 그 이자 보전은 누가 해줄 것이냐? 그건 모릅니다. 좀 사회적인 이슈가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파업이 만약에 잘 타결돼서 끝나면 바로 공사 현장 재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시간이 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협상만 잘 타결이 되고 운수하시는 업자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협상에 이르게 되면은 내일이라도 바로 이제 레미콘 타설이 가능한 거예요. 재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레미콘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시멘트에다가 물 섞고 거기다 뭐 골조, 자갈 같은 거죠. 그거 섞고 해가지고 이제 그 땡글땡글 돌아가는 통이 달린 차에다가 넣어서 반죽하면서 이제 배달하는 거니까 바로바로 이제 배달만 하면은 이제 레미콘 타설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일제히 공사 재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레미콘 타설이 일시에 재개된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어디가 먼저 될 거냐 그거는 모르는 거죠.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 건설 업체나 앞으로 뭐 국가 경제에도 어떤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들 하던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그 건설 업계에서는 지금 이 화물연대 파업 이전부터 금리 인상에다가 원자재가 상승 때문에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도나는 건설사들이 더 많아질 거고요. 특히 이제 자금력이 좀 부족한 중견 중소 기업들이 피해의 직격탄을 맞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 건설사들에게 돈을 이제 대출해준 그런 은행들, PF 대출은 뭐 은행만 하는 게 아니고 금융권 내에서도 뭐 증권사도 하고 저축은행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이게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촬영보다 오늘 훨씬 주제가 무겁네요. 네. 일단 화물연대 측에서 주장하는 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안전운임제가 가장 이제 핵심입니다. 운전하는 분들이 건당으로 이제 돈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은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뭐 과속을 하거나 아니면 피곤함에도 이제 계속 운전을 하면서 졸음운전이 이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안전운임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노동자로 따지면 어떤 최저임금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제 안전운임제가 생김으로써 기준이 생긴 거죠. 그게 이제 어떤 화물 운송업자 분들에게 어떤 생계 유지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2020년도에 생겼어요. 일몰법이라고
3년만 하고 이제 종료하자라고 해서 이제 올해 12월 31일까지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화물연대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그 운수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와 과로 과적을 안 함으로써 어떤 도로에서 어떤 사고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이게 이득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유에서 영구화하자. 내년에도 뭐 내후년에도 계속 쭉 가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이 안전운임제 품목도 확대하자라는 겁니다. 현재는 레미콘이랑 시멘트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5가지 업종으로 확대하자. 철강, 자동차, 그리고 위험물질, 그리고 택배, 지간선, 곡물 사료까지 확대하자. 정부는 여기서 이제 안 된다 하고 제동을 건 거예요. 이게 원래 올해 끝날 거지만 3년 더 연장해 주겠다. 또 한 가지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이제 안 된다라고 이제 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강대강 대치 국면이에요. 정부에서는 이제 건설 현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류라든가 뭐 철강, 정유 쪽 여러 분야에 걸쳐서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어요. 29일 날 내렸고요. 이 업무 개시 명령이란 거는 이제 2003년 당시에도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했었어요. 노무현 정권 때인데 5월이랑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화물연대가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이제 2004년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만들어진 제도가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거고요. 관련된 운수 종사자들은 이제 복귀를 해야 합니다. 복귀를 하는데 이게 행정 명령이래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29일에 발표했지만 30일에 바로 복귀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이제 복귀해라라는 이제 명령서를 이제 송달을 해요. 정부 쪽에서 하면은 그거를 이제 받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날 24시 전까지 복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화물 운수업자 분들이 이게 노동자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라고 정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사업자라면은 이제 자영업자라는 얘기인데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나서가지고 너희들 일을 하라라고 강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인데 사람들이 치킨을 많이 먹으니 너희는 그때는 문 닫지 말고 축구 응원도 하지 말고 계속 닭만 튀겨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런 지적까지 좀 나오는데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정부가 명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2003년도, 2004년도 이 법이 이제 개정이 될 당시에도 이게 좀 논란이 되게 됐었습니다.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이거를 문제를 삼았었고 일할 자유를 침해하는 거일 수 있다라고 우려를 또 그렇게 보였었는데 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조치는 아닌 거예요. 법에 명시가 돼 있다고 해도요. 시멘트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정유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걸쳐 가지고 이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업종에도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주유소에 갔는데 기름이 없어. 휘발유가 없다. 경유가 없어. 못 넣으면은 좀 짜증이 확 나잖아요. 정유업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 안전운임제가 핵심인데 안전운임제에 대한 생각은 다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제의 효과성, 말 그대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합의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가 된 게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만 운영해 봐서는 모르니 3년 더 추가해가지고 그 효과성을 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연구할지 말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화물연대 쪽에서는 3년 해보니까 실제로 사고가 줄었고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감소했다, 효과가 있다 라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공신력 있는 공동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같이 조사를 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피해 보는 분들이나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빨리 좀 문제가 좀 매듭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클로징 멘트를 할 텐데 다음 주 한 주도 열심히 취재해서 이 자리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